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금액이 크기와 관계없이 공짜로 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받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강남에서도 전화가 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탈락이 된 거지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 몰라. 왜냐면 내 재산이 줄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가서 되냐 안 되냐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포자기 하셔도 안 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전액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연금인데요. 어쩔 수 없이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소득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국가가 사회적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복지제도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국가가 세금으로 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놀고 있는데 연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진짜 뭐 그분들이 사실 뭐 놀고 싶어 놀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노후를 보내신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연금액 얼마 드리냐면요, 국가가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월 33만 4천 원, 연간 4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그냥 나온다. 더군다나 부부면은 둘 다 받으세요. 곱하기 2하면 67만 원. 그런데 이제 부부가 다 받으면 20% 감액되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도움이 됩니다. 야, 뭐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게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금액이 크기와 관계없이 공짜로 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더 웃긴 건 어르신들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받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강남에서도 전화가 와. 나 기초연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초반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게 뭐냐면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알아서 때가 되면 줍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진짜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기초연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700만 명이에요. 70%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신청 안 해서 기초연금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초연금은 올해 받았어. 이거 평생 받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받다가 못 받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올해 받았는데 내 사는 집에 공시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내년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내후년 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기준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어쨌든 여러분도 그게 도움이 되실 거다. 기초연금 받는 기준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 7명을 따르는 기준이 소득 환산액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다 포함합니다. 부동산, 뭐 주식, 예금, 그 다음에 뭐 소득이 있으면 다 뭐 연금, 보험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이미 국가가 다 알고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걸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도 소득으로 하고, 그래서 월 소득 환산액이 부부가구 기준에 월 340만 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213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환산은 되게 복잡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으로 보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이 예를 들면 7억이다. 7억에서 주거 관련된 이런 거 공제해주고 나면 한 6억 되거든요. 그러면 6억 곱하기 4%, 그러면 2,400만 원 나누기 12개월, 그래서 200만 원.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가 있으면 2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죠? 서울, 뭐 강남구,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안 돼요. 포기하세요. 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만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340만 원 이하는 되고 341만 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 계십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나보다 돈이 많은데 기초연금 받아. 나는 옆집 할아버지보다 돈이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네? 이렇게 막 억울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옆집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 많은 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없으신 거야. 그리고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거지. 진짜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사실 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뭐 그밖에 없어 진짜? 아니 나는 저기 무슨 뭐 오피스텔 하나 있고 그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저기 무슨 뭐 경기도에 땅이 좀 있고 뭐 이런 거야 사실. 그 기준에 따라서 되실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옆집은 당첨이 돼가지고 받고 나는 당첨이 안 돼가지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억울하시는데 그렇게 또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옆집은 소득 환산액이 339만 원이어서 기초연금이 당첨이 됐습니다. 나는 341만 원이어서 떨어졌어. 그죠? 그럼 나는 만원, 2만원 차이로 못 받고 저 집은 만원, 2만원 차이로 당첨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 집은 당첨됐다고 한 달에 33만 원 기초연금 받고 나는 안 됐다고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득 역전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받기 전까지는 옆집은 339, 나는 341이었는데 옆집은 당첨이 되면서 339 더하기 33을 하게 되니까 거의 370만 원이 되고 나는 339 그대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 역전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역전 방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옆집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옆집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는다고 좋아하시는데 3만 원 받아요. 3만 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커트라인에 걸쳐서 당첨되신 분들은 33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기준금액의 10%만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으신 분들인데 기초연금 받으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40대, 50대인데 나중에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얘기했어. 기초연금 받으려면 다 까먹으면 된다. 재산이 없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첨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받으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기초연금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겠죠. 기초연금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은 88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어르신들, 지금 노후에 들어서 70세, 80세이신 분들은 88년도에 이미 일을 안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때 뭐 40대, 50대여가지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가지고 국민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기 위해서 기초연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좀 적게 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사회복지제도예요.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일까요? 여러분은 내가 내서 그만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국민연금 공식 계산식을 보시면 거기에 국가가 주는 사회복지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냐면 국민연금도 절반을 국가가 주는 거야. 근데 기초연금도 국가가 주는 거야. 그럼 뭐야? 둘 다 받으면 복지가 중복이 되네. 한 사람에게 둘 다 주면 안 되겠다. 하나 깎아.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50만 1,000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50만 1,000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초과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시게 게 뭐냐면 그럼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면 기초연금 10만 원 감액돼.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민연금 더 내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국민연금 올려봐야 그만큼 기초연금이 다운되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가 받는 국민연금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냐가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대략 해보니까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면 기초연금 한 3만 원 감액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되니까 기초연금이 아까 33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16만 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면 감액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포기하거나 안 내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또 하나,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안 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국민연금은 한 번 늘려놓으면 평생 드리는 건데요. 기초연금은 내년에도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누가 보니까 내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국민연금 네가 백날 내봐야 기초연금 못 받아.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지 마. 그래서 안 냈어. 국민연금 이제 포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기초연금 받으려고. 근데 내년 딱 돼보니까 기초연금은 그냥 다 준대. 아니 국민연금이나 많이 내놓을 걸. 다 준다는 거야. 관계없이.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또 하나 뭐 열심히 국민연금 포기했더니 기초연금 아무도 안 준대 이제.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초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70%에 들어오시면 국가가 일정 금액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 사강연금 같은 기타 직역연금의 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으시고요. 그 수급자의 배우자도 못 받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못 받는 건 또 사실 좀 억울하지. 왜냐면 근데 국가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공무원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연금에 있어서 더 유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국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사학연금, 그다음에 뭐 군인연금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게 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걸 방송 보시는 공무원 퇴직자분 중에서 억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가 돼 있어요. 현재는 이해는 안 가지만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십니다. 아예. 물론 공무원도 10년
10년 미만 재직하신 분들은 되긴 돼요. 근데 1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은 아예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공무원의 배우자도 안 줘요. 아니 공무원의 배우자는 무슨 죄야?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배우자는 그 사람이 뭐 국민연금 수급자고 뭐 딴 거고 관계없이 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돼도 못 받습니다. 억울하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면 돼요. 아니 그럼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내 배우자를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든가 왜 이혼을 하게 만드냐고. 아시겠죠? 네, 못 받습니다. 또 하나, 기초연금 못 받으신 분들이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누구냐면, 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국가에서 그냥 주는 사회복지제도 차원으로 뭐 생계급여 뭐 받으시면서 의료비 지원받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못 받잖아요. 그죠? 이걸로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정말 생활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 자격이 당연히 되죠. 자, 그런데 기초생계급여도 복지제도잖아. 기초연금도 복지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초생계급여를 예를 들면 60만 원 받으셔야 되는 분이 기초연금 3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 30만 원 받기 때문에 기초생계급여가 30만 원 깎여요. 그대로 금액이 100% 깎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초연금 받으려다가 생계급여가 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신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기초연금 대상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조정이 좀 필요해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좀 더 드린다든가 아니면 관계없이 기초연금 받게 해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만 감액하거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 조금만 감액해요. 근데 생계급여 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싹 전액 감액해버립니다. 이런 거 국가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전산으로 취합해서 파악하기 시작한 게 2011년 7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내가 빼돌린 돈은 몰라요, 국가가. 근데 2011년 7월 이후에 빼돌린 돈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보니까 재산이 좀 많아.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뭐 준다든가 몰래 빼돌린다든가 그래도 국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뭐 이런 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돈이 있는 경우에 이게 분명히 재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디로 줄어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자연 소비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썼을 법한 소비 금액까지만 감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게 부부가 기준으로 한 달에 280만 원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 1년 있어봐야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숨겨놔도 1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1억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80만 원만 빼줍니다. 그러면 1억이 다 빠지려면 3년 걸려요. 1억 3년 후가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이렇게 짱구 굴리지 마셔라. 짱구 굴린다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다른 연금들을 더 확보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만 65세 생일이 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 되시면 한 2, 3개월 전부터는 그냥 주민센터 가서 사세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가서가지고 나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 물어보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도 쓰셔야 되고 또 재산도 전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결정됩니다. 65세 생일날 가면 늦어요, 사실. 물론 늦게 가도 나중에 소급된 거 드리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65세 생일 한 2, 3개월 전이면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도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기다리세요. 며칠 있다 오세요. 이거밖에 안 돼. 그냥 동사무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실 때 만약에 대상이 탈락이 됐다 그러면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냥 매달 가시는 거예요, 매달. 이번 달에 탈락이 된 거지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 몰라. 왜냐면 내 재산이 줄고 있거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가서 되냐 안 되냐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심하셔도 안 되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포자기 하셔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주민센터 가시면 그런 게 있어요. 수급 대상이 되시면 국가가 알람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간 이런 걸 신청하고 오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번 달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됐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수급 대상이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걸 신청하시는 제도가 있거든요. 알람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 와서 받으시면 되겠죠. 이런 제도들이 다 있으니까 나이 드시면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사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별로 갈 일이 없잖아요. 뭐 주민등록 등본도 요즘 다 온라인으로 띄고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드시면
사회가 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그냥 동사무소 옆에 사셔라. 그냥 조금 더 좋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인 문화센터, 그렇죠? 이런 거 주변에 도서관, 이런 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앞으로 상승할 동네 찍어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고 어르신들이 혜택이 많이 널려있는 주변의 집값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계속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다 드리자는 안도 있지만 사실 기초연금의 특성상 다 받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강남구 반포에 사시는 분들에게 기초연금 드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드리는 제도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신다면 기초연금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안 되신다면 포기하시고 내 개인적으로 더 부를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명절 때나 이렇게 부모님 만나시면 기초연금 잘 받고 계시는지, 혹시 뭐 못 받고 계시면 받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한번 좀 챙겨보시면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부양에 대한 책임도 좀 줄어들고 부모님도 좀 더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지금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뭐 잘 지내지 라고 얘기하고 뭐 그냥 음식이나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복지제도를 꼭 한번 하나씩 챙기셔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